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마인드가 긴박했던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이끌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하나의 큰 숙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시한 막바지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극적인 협상이었다고 하죠. 많은 이들이 결과를 궁금해했던 소식입니다. 그 결과만큼이나 다소 흥미로우면서도 속 시원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합의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역시 한국인들답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민, 관할 것 없이 총력을 기울인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여러 나라들이 관세 협상을 마쳤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일본 등의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전례가 있었기에 우리 한국만 100% 만족할 수 있는 타결을 할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들이 어려운 산을 넘으며 총력을 기울였던 노력이 고스란히 보여진 결과였기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25%로 책정되었던 관세율이 15%로 줄었고 미국 투자액 3,500억 플러스 알파 대략 1,000억 달러를 더해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라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선방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복잡한 계산이 숨겨져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숫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실질적인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하죠. 4,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액은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일본의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의 6,000억 달러에 비하면 너무나 큰 규모라며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 수치에는 상당수의 허수, 즉 실체가 없는 숫자들,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할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숫자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먼저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조선업 협력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트럼프를 제대로 저격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핵심 카드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한 글자를 추가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시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죠. 산자부는 마스가라고 적은 모자도 20개 제작해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붉은색 마가 모자를 즐겨 쓰는 점에 착안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와 해군 함정 정비 등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구체적인 협력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선 기술 협력과 인력 교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이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다소 일방적인 구조와는 달리 한국의 투자는 양국 모두에게 명확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 직접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돈만 퍼준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을 함께 구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죠. 특히 미국의 노후화된 조선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면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선 지정학적 고려까지 담겨있는 복합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대부분 정부 보증 성격의 대출 및 민간기업 투자 유도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에 나설 경우에만 집행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사업성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처는 반도체, AI, 전기차, 바이오, 원전 등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좁혀져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에 개입 여지가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익 90%는 미국 몫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언만 들으면 한국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마치 한국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미국만 배불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자 이익의 90%란 단순히 회계상의 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미국 내 소비 활성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 확장 등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 전반을 통칭하는 표현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고용을 늘렸고 미국이 이득을 봤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이 발언을 활용한 셈이죠. 이러한 발언은 국내 정치적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실제 경제적 이익 분배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이 표현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굳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외교적 여지를 남기려는 영리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한국의 농축산물 추가 수입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수입 요구가 워낙 강했던 탓에 정부 일각에선 쌀이나 쇠고기 양보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호주 등은 소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있어 치열하게 방어했다는 게 확인되었는데요. 협상 과정에서도 당연히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협상팀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간곡한 지시에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던 건데요. 이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세계 1위라는 점과 농축산물 개방이 한국에서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거기에는 광우병 사태 시위 사진 앨범 등을 제작해 보여주는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쌀,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습니다. 정부 협상팀이 심혈을 기울여 뛰고 있을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도 한몫했다고 하죠. 우리 기업들은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는 전언입니다. 한화는 이번 협상에서 분명한 핵심 역할을 했던 MASGA 프로젝트에서 주요한 역할로 실제 협력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 배터리, 바이오, 자동차 등등 각종 주요 제조 기업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현지 생산, 협업,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며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했기에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다는 평가입니다. 주요 외신들의 반응 또한 주목할 만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부각하며 이번 협상을 상호 이익을 위한 성공적인 합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 강화의 상징이자 미국의 핵심 산업 부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죠. 유럽과 같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의 경제 패권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한국이 그 압력 속에서도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6월 조기 대선 이후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초기 시험대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또 이번 협상을 단순한 관세율이나 이상의 전략적 산업 패키지 거래로 규정했습니다. AP통신은 소비자 중심의 시각에서 이번 협상을 바라봤죠. 특히 K뷰티 붐이라 불릴 만큼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키운 한국 화장품 산업이 25% 관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른 비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한국이 거둔 한 가지 성과는 그들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 수입품에 더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15% 관세 타결을 했다는 것을 신기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미 투자 부분에서 일본이 너무 많은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무역 적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일본 투자액이 너무 높다. 똑같이 관세 25%에서 15%로 낮췄으면서 한국은 51.5조 엔을, 일본은 80조 엔을 투자해 차액이 29조 엔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이 능숙하다는 것이냐. 일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 한국과 같은 관세율인데 한국은 52조 엔 미만의 투자를 한다. 일본과 한국의 협상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액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은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한국 산업과 경제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특히 미국 내 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어떤 반작용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숨가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